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러시아에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등에 업은 폴란드 때문에 실제로 폴란드의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는 얼마 전 폴란드 남부에서 러시아 간첩단을 색출했다고 폭탄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무기와 탄약의 주요 환승 지점을 공격하려던 러시아 특수부대를 조기에 적발하고 박살낸 건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이를 명분으로 삼아 자국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에 반드시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러시아를 윽박질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폴란드를 생각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고압적인 자세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토록 폴란드의 영향력이 강력해진 이유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꼽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속도로 FA-50 폴란드 인도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 정부 또한 우리는 곧 FA-50 받을 거니까 맥-29는 우크라이나가 가져라는 식으로 대놓고 발언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경을 초월해 유럽의 하늘을 지키게 된 FA-50 폴란드 수출 버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FA-50 경공격기의 폴란드 초도 물량 인도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믿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인데요. KAI가 밝힌 폴란드 초도 물량은 8월 이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12대가 모두 인도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폴란드가 FA-50 도입 총괄 합의에 서명한 지 고작 1년 만에 납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이는 비상식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오죽하면 FA-50과 동일한 4세대 전투기이자 폴란드가 추가 도입을 논의 중인 F-16은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 측에서 아무리 급하다 해도 2020년 후반은 되어야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하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상하게 빠른 거지 이게 정상이라고 폴란드를 어르고 달래는 중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예 보란듯이 품질 검사까지 마친 폴란드용 FA-50을 공개해버리면서 압도적인 수준 차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FA-50 버크식 경공격기급 사양을 갖춘 폴란드 수출용 FA-50JF입니다. FA-50JF는 Gap Filer의 줄임말로 문자 그대로 공백을 메꾼다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FA-50JF는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완벽한 타이밍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덕에 폴란드는 아무 걱정 없이 맥-29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긍정적인 반응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빨리빨리만 신경 쓰다가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라도 고작 1년 만에 4세대 전투기 인도를 시작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주장은 자세한 사정을 모르기에 할 수 있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도 그럴 게 FA-50JF 초도 물량은 사실 방사청과 KAI가 맺은 계약에 따라 생산이 예정되어 있던 TA-50 보압기 전환훈련기를 일부 개량한 기종입니다. 이 물량이 8월에 폴란드로 우선 인도되는 셈인데요. 더군다나 TA-50 보압기는 개발 이후 FA-50과 생산 라인을 일원화한 덕분에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T-50, TOP-50, FA-50을 모두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종 전환과 개량에 소모되는 시간을 대폭 감축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외에도 대한민국 KAI만이 보유한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와 자동 조립 장치 FASS 등 독자적인 자동화 설비도 전투기 제작 기간을 극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빠른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유독 느린 것뿐입니다. 게다가 FA-50JF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공군이 전환훈련기로 사용하는 TA-50 보압기를 개량해 제작한 만큼 성능 면에서도 상당히 월등합니다. 진화하는 전투기를 모토로 삼은 만큼 FA-50의 계보는 상당히 복잡한 편이지만 그 뿌리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운전기 T-50이 있는데요. 그럼기 때문에 FA-50 계열 전투기는 외형으로는 거의 구분이 어려울 만큼 비슷합니다. 실제로 FA-50JF 동체는 TA-50, FA-50과 동일한 전장 13.1m, 전폭 9.4m, 전고 4.9m로 상당히 날렵한 인상인데요. 주 무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TA-50 보압기를 기반으로 한 만큼 GD-A-50 20mm 기관포, AGM-65 매버릭 공대지 유도 미사일, JDAM 유도폭탄 등 폭넓은 무기체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면 굳이 FA-50JF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을 리 없죠.
FA-50GF는 FA-50 블럭십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일명 ATP를 추가로 탑재했는데요. ATP는 목표물의 식별과 자동 추적, 정밀 유도 무기의 유도 기능을 담당하는 장비입니다. 이 ATP 덕분에 FA-50GF는 GPS 기반 공대지 유도 폭탄인 JDAM보다 더욱 정밀한 GBU-12 페이드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ATP는 레이저 조사를 통한 정밀한 투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야간 표적 식별 장비와 비교했을 때 최소 2배 이상의 거리에서 최대 5배의 해상도로 표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FA-50GF는 목표를 타격한 후 표적의 상태를 확인하는 BDA 절차에서도 굳이 저공 비행을 하며 위험에 노출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고, 임무의 정확성은 물론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FA-50GF가 담당하게 될 임무를 생각하면 최적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50은 태생부터 중심 깊숙이 침투하는 공중우세 전투기가 아니라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대화력전, 즉 ATK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공격기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A-50 계열에는 내장형 위성항법 장치인 EGI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데요. EGI는 항공기의 자세와 항법 정보처럼 무장 투하와 비행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항공기 시스템에 제공해주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FA-50GF에 장착된 EGI는 오차 누적도가 작고 정밀한 링레이저 RLG과 통합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FA-50GF의 폭격 정밀도는 F-16과 비교해도 오히려 우수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ATP와 EGI를 탑재한 FA-50GF는 근접 항공 지원 CAS, 적군 집결지에 폭격을 가하는 항공차단 임무 INT, 지상 목표물에 타격하는 ATK에 특화된 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와의 최전선에서 폴란드 국경 수호를 담당할 FA-50GF의 임무를 고려한 설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제공 능력을 고려하면 공중우세보다는 신속한 전방 차단이 더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FA-50GF의 모체가 되는 TA-50 블럭기부터가 훈련기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오버스펙의 기체입니다. TA-50 블럭기는 기존 TA-50 전술 입문 훈련기를 개량한 버전인데요. TA-50을 발전시켜 개발한 FA-50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 TA-50 블럭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최초의 T-50 고등훈련기가 있었고, 이를 개량한 것이 TA-50 전술 입문 훈련기입니다. 그리고 TA-50을 경공격기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 FA-50. 이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개량을 거친 훈련기가 바로 TA-50 블럭기인 건데요. 그럼기에 TA-50 블럭기는 비록 이름만은 훈련기일지라도 무장 능력과 성능 자체는 FA-50과 동급 이상입니다. 실제로 TA-50 블럭기는 FA-50의 기능과 성능 향상을 기반으로 약 80건에 육박하는 설계 변경을 진행했고, 당초 공군에서 KAI에 요구했던 능력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TA-50 블럭기는 적의 유도미사일이나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경보수신기 RWR과 전자방해책 투발장치인 CMDS 등의 전자전 장비가 추가되었고, 야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NVIS도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FA-50과 동일한 이스라엘제 EL-M2032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되어 100km급 탐지 범위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말만 훈련기지 왜 오버스펙이라고 하는지 납득이 가실 텐데요. 그런데 심지어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계약한 FA-50 물량은 총 48대로 12대의 FA-50GF는 그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선봉대에 불과합니다. 폴란드의 하늘을 수호할 진짜 본대는 바로 2025년부터 36대 인도가 계획되어 있는 FA-50PL입니다. FA-50PL부터는 지상 화력 지원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제공권 확보에도 투입될 수 있는 스펙인데요. 경공격기로서의 FA-50은 주 임무가 지상 표적 타격이기 때문에 펀치력은 좋아도 리치가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체가 작은 탓에 항속거리가 짧고 상대적으로 공대공 능력이 부족한데요. 물론 대한민국처럼 하이미들로우 믹스 체제를 운용하며 하이엔드급 전투기를 다수 보유한 국가라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폴란드처럼 KF-21, F-35 수준의 고성능 전투기가 부족하다면 FA-50이 다방면에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고성능 항공기의 업무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FA-50PL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FA50 블록 20의 성능을 갖출 예정인데요. 우선 가장 큰 개량 포인트는 기존 444km였던 전투행 동반경 확장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FA50PL에는 현재 150갤런 수준의 외부 연료 탱크보다 2배가량 증가한 300갤런, 1135L의 외부 연료 탱크가 장착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그동안 없었던 공중급류 장치가 추가되는데요. 심지어 소형기에 적합한 프로브 드로그 방식의 공중급류 시스템으로 한 번에 복수의 FA50PL의 동시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FA50PL부터는 AESA 레이더가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기계식 레이더를 운용한 탓에 지상과 공중 표적을 동시에 탐색할 수 없었지만 AESA 레이더가 장착되면서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난 것입니다. 게다가 AESA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이전까지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한 최소한의 자체 방어만 가능했던 FA-52 AIM-120 AMRAAM 공대공 미사일 등 중거리 무장체계 운용이 가능해졌고 BVR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FA-50PL은 외견만 비슷할 뿐 FA-50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기로 재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또한 FA-50PL을 계기로 FA-50 블록 20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특히 1998년 IMF 사태로 전술기 교체 시점이 다소 늦어진 우리 공군의 입장에서 FA-50 블록 20은 KF-21 보라매가 전력화되는 2032년 전까지 발생한 전력 공백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최선의 대체 수단입니다. 이처럼 20년 전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을 입증한 T-50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폴란드를 넘어 유럽 전역까지 대한민국 FA-50의 비행운이 뻗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